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법 포교를 통해 화쟁과 상생, 국민 화합의 가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의 호산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전법과 포교에 헌신하고 종단 대소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제나 49제를 사찰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반려문화 복지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제주 약천사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참배를 허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한국차인연합회 불교차인중앙회와 함께 서울 성북동 무산선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차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에서 의성 고은사 메타버스 체험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전법 포교를 통해 화쟁과 상생, 국민 화합의 가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 국가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종도들의 덕으로 돌리며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대작불사로 기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취임 선언으로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소임을 본격화한 진우 스님. 세상에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화쟁과 상생, 국민합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함께한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 등 사부대중에게 적극적인 전법 포교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1700년 세월 민족의 어를 심어왔다는 말로 전법 포교와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를 우리 불교가 심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요즘은 조금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야 된다. 복원을 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쟁이 되고 또 서로 상생이 되고 또 국민적인 화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우 스님은 지난 1년간 이룬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예산 국비 확보 등의 성과를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모든 종도들의 협력 속에서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 순례의 원만 성취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대작불사라고 칭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종정스님을 비롯한 우리 원로 그리고 이제 중진 그리고 각 큰 스님들, 해주 관장 스님들 또 전 원장 스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협력을 해주신 그런 이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인도에서 그 상월결사 포행했던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대단한 대작불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진우 스님은 종단 소임자로 올라온 지 햇수로 7년, 밖에 있을 때 몰랐던 종무원들의 노고를 절감하게 됐다는 소회로 종단 혼란기의 어려움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몸은 사판승이지만 마음은 이판승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시간이 흘러 부처님 법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내 스스로 그거를 방아착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진정한 이제 불자의 그 자세가 아닌가 싶고, 또 우리 스님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 제가 신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모두 가져서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이르면 내후년쯤 결실을 맺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명상센터 건립 등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진우 스님의 임기는 남은 3년, 종단을 넘어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에 호산 스님이 공식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선사 산중총회에서 주지 후보에 선출된 호산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호산 스님은 조계종 총무부장을 지낼 당시 맡은 소임을 잘해줬다며 앞으로 종단과 교구 발전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전법과 포교에 헌신하고 종단 대소사에 언제든지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봉선사 말사인 의정부 대원사 주지 법인 스님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후원금으로 써달라며 기금 5천만 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은 요즘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제나 49제를 사찰에서 지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반려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고 제주 약천사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참배를 허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전합니다. 동양 최대 법당 규모를 자랑하며 제주 지역 대표 관광사찰로 자리한 약천사. 연면적 10,000평이 넘는 약천사 도량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사찰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기견 분양 운동을 펼치고 있는 군악현 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사찰 약천사를 종종 반려견과 함께 찾습니다. 사찰처럼 반려견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종교시설을 제주에서는 찾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시설에 강아지랑 방문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신성한 곳에 그 개를 데리고 갔다고 좀 불편해하시고 쫓아내시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개들도 다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가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약천사 주지 정수 스님은 무생명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은 사람과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구분짓는 이웃 종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추모 의식은 찾기 어렵지만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계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제 등을 봉행하는 사찰이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중생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우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분들이 왕생극락을 빌어주는 것처럼 반려견도 똑같이 중생이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내 생일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고 우리가 하는 49제 의식이라든가 천도제 의식을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1위로 꼽히는 제주도는 반려동물 인프라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에 따른 반려동물 공설 장묘 시설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오영은 제주지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 장묘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민들이 타 지역에 가서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공설 장묘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 차원에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힘쏟고 있는 제주를 필두로 불교계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과 천도 의식 등은 점점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울의 도심 사찰에서 다양한 우리 전통 차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차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 23일 한국차인연합회, 불교차인중앙회와 함께 서울 성북동 무산선원에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 차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진행됐고 만해 스님이 만든 불교 최초 교양지 유심의 재창간을 기념해 열린 시낭송 음악회와 동시에 마련돼 시민들에게 시와 음악에 차가 어우러진 색다른 정취를 선사했습니다. 차인들은 무산선원 마당에서 전통 다법에 맞춰 차를 우려냈고 은은한 차의 향기가 선원 경내에 가득 퍼졌습니다. 시민들은 보이차와 오룡차, 홍차, 발효차 등 다양한 차를 음미하며 바쁜 일상에 쫓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명 존중과 세계 평화를 발언하는 국행수륙제 3제가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봉행됐습니다. 대자비심으로 꽃피우는 생명과 평화의 기도를 화두로 이어진 3제는 회주 개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 등 4부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령, 관욕, 신중작법, 법화경 독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사로 나선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은 세월이 정신없이 자신을 늙도록 만드는데 번뇌와 망상을 가득 채워 다녀서는 안 된다며 밉고 원망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 농사를 열심히 지으라고 설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이어지는 진관사 국행수륙제의 마지막 7제는 다음 달 21일과 22일 각각 낮제와 밤제로 나눠 2부 구성으로 진행되며 낮제에서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법문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회 출입 불자 언론인의 모임인 국회 기자불자회가 지도법사 탄학스님을 법사로 창립 후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탄학스님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각선원에서 열린 국회 기자불자회 첫 정기법회에서 불교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피하지 않고 인정을 하도록 이끄는 종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법을 이해하고 수용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불교 정법의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시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탄학스님은 또 삶 전반에서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힘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겨낸다면 얼굴 표정부터 편안해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불자 기자들의 모임인 국회 기자불자회는 지난 5월 창립해 현재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자 서예 작가 한숙희 선생이 한가위를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보람 한숙희 작가는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이웃 돕기 서예전 나눔으로 함께 행복 개막식을 갖고 오는 10월 5일까지의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한숙희 작가의 대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 판매 수익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은평구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 작가는 서울 은평구 수국사 신도회장을 지내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서 신행 활동에도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은평구에서 50여 년 살면서 수국사에도 열심히 나가고 신도회장도 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걸 배웠어요. 스님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많은 작품을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기부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당신이 작품과 더불어서 당신께서 가지고 가셨던 소장하셨던 작품까지 다 은평구에 기증을 하셨습니다. 이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은평구에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일들을 하신 건데요. 천태종 수도권 포교 중심 도량 분당 대광사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2023 대광사 가을빛 예술제를 열고 깊어가는 가을 야경과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예술제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미얀마 어린이 중창단과 방글라데시 전통춤 공연, 트로트 그룹 비타와 가수 성국, 4인조 걸그룹 티엔젤, 가수 김수찬과 린의 열정 넘치는 공연이 이어져 시민들에게 환희와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사시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항상 또 미래에는 좋은 일이 많을 거다는 희망을 갖고 사시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100만, 92만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성남시에 그런 첨단 도시와 또 문화예술의 또 멋진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면 성남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분당 대광사는 이번 음악회에 지역의 다문화 가족들을 초청했고 분당 청솔종합사회복지관과 경기도 육상연맹에 각각 소외계층 복지기금과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 구인사와 종단사나 전국사찰에서 한 달간 진행된 제125회 계묘년 제가불자 하한거를 원만 회항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24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종정, 도용, 대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5회 계묘년 하한거 한 달 수도 해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해제는 수행정진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신심과 원력으로 성불의 인연을 이어가는 보살행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정, 도용, 대종사는 구인사 하한거 이수자를 대표해 대구 대성사 김종학, 서울 명락사 이순선, 제주 문강사 홍미불자에게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대구 북구가 앞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시죠.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와 불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출연이시니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불자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즐겁고 그리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대구 엑스코가 지역구시죠? 대구 북구. 맞습니다. 예. 북구 갑. 예. 여기서 무슨 행사를 했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불자분들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BBS 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공동 주최한 행사인데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많이 관심도 많이 가지셨다면서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우선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이렇게 크고 좋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또 대구가 동화사도 있고 갓바위도 있고 해서 불교에 관한 관심이나 아니면 신도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실 그 엑스포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는 제 전공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선운사 메타버스를 실현해서 가상세계, 그러니까 VR이나 AR을 통해서 선운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메타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불교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첨단 뭐 IT 분야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네. 한마디로 이제 문화예술 산업 진흥의 하나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자 이번 행사가 이제 불교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한 어떤 문화예술 산업 진흥을 도모한다라고 봤을 때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불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랑 굉장히 잘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그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은 차 문화 때문에 또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통 사찰에서 내려오는 많은 여러 가지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이공계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전공하셨는데 또 교직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셨고 예. 그러다가 정치에 뛰어들었고 또 당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네. 경력이 화려합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분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또 여러 면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떻습니까? 정치를 해보시니까. 정치에 들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교직과 정치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소통을 즐길 수 있어야 사실 이 일을 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품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 이런 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엄청 기네요. 그리고 국회 첨단산업특위위원이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로봇 산업, 이 첨단 산업 분야 진흥 이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계신데 네. 특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국회에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산업부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두 부처를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런 분야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정책을 심의하기도 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는 주요 부처이고 그 위원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첨단 산업이라고 불려지는 부분, 다시 말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이런 쪽 분야에 대한 사실은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어떤 속도로 이 정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지를 무엇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 전략 산업의 생산 기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지금 요즘 와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첨단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미래의 어떤 먹을거리 네, 뭐 이런 걸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근데 지금 지구촌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후 위기, 또 인구 위기. 네,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제가 알기로는 출산율이 1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대안과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계신데 네.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지만 또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제 낳았을 때 돌봄의 시스템 자체가 사회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 자체를 요즘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야만 사실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가위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